안녕하세요, 김진짜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대표팀의 언성 히어로 박지성과 이청용을 합쳐놓은 듯한 성실한 플레이메이커 이재성 선수를 심층 분석해보겠습니다. 알았어, 그래. 독일 현지에서의 평가. 자, 분데스리가 사무국에서 지난 시즌에 올해의 미드필더 15인을 선정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재성 선수가 포함이 됐어요. 근데 더 대박인 건 키커 랑리스트입니다. 일단 키커는 독일 축구 언론 일장이에요. 그리고 랑리스트는 영어로 치면 랭킹, 그러니까 키커 랑리스트는 키커에서 매기는 선수들의 순위. 근데 여기가 선수를 굉장히 까다롭게 보는 걸로 유명해요. 제일 위의 등급이 WK 월드 클래스거든요. 근데 요거를 한 시즌에 아무한테도 안 주는 경우가 허다해. 근데 재밌는 건 옛날에 차범근 선수가 WK를 한번 받았어요. 쩔죠? 자, 그 깐깐한 키커 랑리스트에서 이재성 선수가 지난 시즌 후반기 분데스리가 공격형 미드필더 부문에서 7위에 선정이 됐습니다. 바로 위에 소보슬라이, 무시알라, 벨링엄, 그리고 바로 밑에는 밀러, 조금 더 밑에는 괴체. 미쳤죠? 자, 그리고 키커는 그 선수에 대한 코멘트를 남기거든요. 거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는 정확히 토마스 밀러와 같은 수준. 이재성 선수가 토마스 밀러를 존경한다고 하는데 아주 기쁠 것 같아요. 밀러가 얼마나 뛰어난 선수인지는 요 영상에 잘 나와 있더라고요. 활동량. 자, 이재성 선수의 활동량은 워낙 유명하죠. 벤투어가 오랜 기간 동안 원보란치 전술을 썼죠. 그런 전술에서는 공격 작업 이후에 수비 숫자가 부족해서 위기를 맞이할 수 있어. 근데 그럴 때 항상 열심히 내려와서 공수 밸런스 맞춰준 게 이재성 선수입니다. 이재성이 없었으면 이 역삼각형 미드필더 자체를 못했을 거야. 그러니까 이재성 선수가 대표팀의 핵심인 거예요. 자, 이재성 선수를 보면 박지성 선수가 떠오르죠. 바로 이런 장면 때문에 이재성 선수가 전방 압박을 해요. 근데 상대가 제껴서 쭉 치고 나가네. 이재성은 거기다가 또 넘어졌어. 하지만 다시 일어나죠. 뒤 따라가죠. 그래서 우리 왼쪽 풀백이랑 상대를 앞뒤로 포위합니다. 측면으로 쭉 몰아 우리 볼 만들어. 이렇게 부지런히 뛰는 게 눈에 잘 띄지는 않아요. 근데 팀에 어마어마한 도움을 주죠. 전방 연결. 자, 이재성 선수는 보통 하프 스페이스에 있죠. 이 선수들이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가 후방에서 온 볼을 전방에 연결시키는 거. 근데 이재성은 그걸 참 잘한다. 그리고 거기에는 몇 가지 방법이 있다. 그 중에 하나는 본인이 볼을 갖고 있다가 돌아서 탈압박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지난 시즌 볼프스부르크죠. 그때 이재성 선수가 후방으로부터 볼을 받았어요. 그리고 상대 미드필더가 뒤에서 강하게 압박했어. 재성이 형은 그걸 또 봤지. 그래서 이쪽으로 페인팅 한번 주고 반대로 돌아섰어요. 상대 제껴진 거 보고 드리블 속도 갑자기 높여 전방에 빠르게 연결해. 그리고 그게 또 공격수한테 잘 가서 골이 됐어요. 중원에서 특히나 3선에서 이렇게 돌아가지고 제끼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게 분데스리가에서 됩니다. 이런 거 보면 이청용 선수가 떠올라요. 자, 그리고 이재성 선수는 뒷발로 돌려놓는 플레이도 잘하죠. 후방에서 볼이 오기 전에 뒤에 우리 공격수가 어딨나 보는 거야. 그리고 볼 오면 뒷발로 돌려놓고 바로 침투합니다. 그러면 공격수가 바로 돌려놓거나 아니면 뒤에 한번 내주고 그 선수가 이재성한테 수루 패스. 너무 아름다운 플레이. 자, 그리고 가끔은 뒷발로 돌려놓는 게 아니라 그냥 쓱 흘려요. 그러면 우리 공격수한테 그 볼이 가. 이재성은 이미 돌아뛰고 있어. 아까랑 똑같이 이재성한테 패스 쭉 들어가. 이렇게 볼 오면 흘리고 돌아뛰는 거. 이게 상대 미드필더 입장에선 정말 막기가 까다롭거든요. 저도 기억이 나는 게 옛날에 고려대가 이 플레이를 참 많이 했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재성 선수가 고려대 1, 1학번이면 그때 이거 한 게 이재성 선수인가? 수비력. 자, 이재성 선수랑 같이 뛰어본 선수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수비를 정말 잘한다. 그리고 최강희 감독님도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전방 압박을 할 때 대부분의 공격형 미드필더들은 상대 공격을 지연시키고 각도를 줄이는 수준에서 행동을 멈춰요. 근데 이재성은 특이해요. 직접 달려가서 공을 빼앗거나 패스 경로를 예측해가지고 가로채기 하는 능력이 아주 비상하게 발달한 선수예요. 정말로 이재성 선수는 전방 압박할 때 상대 수비 앞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한 발 더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예 볼을 뺏어내요. 지난 시즌 아우크스부르크전에서도 상대 센터백 볼 뺏어서 결국 본인이 골 넣었잖아요. 그리고 상대 패스를 인터셉트하는 것도 쩔어요. 이재성 선수의 경기당 인터셉트 횟수를 유럽 5대 리그 공미 윙어들이랑 비교를 하면 100분위가 96%예요. 그러니까 상위 4%. 그냥 패스 가로채는 건 제일 잘한다고 보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많이 뛰고 민첩성도 나쁘지 않은 데다가 패스 길 예측을 워낙 잘하다 보니까 다 커트하는 거지. 패스. 자, 이재성 선수는 패스를 잘하죠. 패스가 뭐냐? 뺏는 것과 동시에 패스. 이게 또 축구하는 사람들끼리의 전문 용어가 아니라 방금 제가 그냥 만든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상대 선수가 볼을 받으려고 했는데 트래핑이 기네? 그러면 그걸 옆에 살짝 밀어가지고 우리 팀 동료한테 갖다 줘. 소유권 가져온 거죠. 또 상대가 볼을 완벽하게 갖고 있어도 발끝으로 툭 찔러 우리 동료한테 굴려놔. 그리고 상대 패스가 좀 길면 나가면서 커트하는 동시에 우리 동료한테 갖다 줘. 이렇게 볼을 뺏는 동시에 패스를 한다. 이런 게 참 쉬워 보이지만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우리 동료들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해야 되니까. 요 위치 파악이 안 되면 요렇게 돼가지고 저 볼 내가 갖고 와야지 막 어거지로 힘만 쓴다고. 움직임. 자, 손흥민 선수가 이재성에 대해서 요런 얘기를 했습니다. 축구 선수들만 아는 게 있거든요. 재성이는 볼이 없을 때의 움직임이 정말 좋아요. 이재성의 대표적인 움직임은 요런 것들이에요. 측면에 공간 많으면 벌려서 돌아뛰기. 공격 숫자가 더 필요할 것 같으면 좁혀가지고 풀백이 올라올 공간 만들어주기. 손흥민이나 황희찬이 볼 잡으면 그 옆으로 쭉 침투해가지고 수비
끌고 들어가가지고 슈팅할 공간 만들어주기, 이런 움직임들 하나하나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Keep playing. 자, 이재성 선수의 가장 큰 장점이 바로 이거죠. 다른 보통의 선수들이 플레이를 멈추는 순간에도 계속 플레이 한다는 거. 이게 뭔 얘기냐? 자, 예를 들어서 역습 상황 때 공격형 미드필더가 볼을 갖고 들어가다가 우리 팀 공격수한테 완벽한 수루 패스를 찔러요. 그러면 그 공민은 보통 제발 넣어라, 제발 나 어시 좀 쌓자, 이러고 구경한다고 순간적으로 플레이를 멈추는 거죠. 자, 근데 이재성 선수는 완벽한 수루 패스를 주고도 계속 침투합니다. 플레이 안 멈추고 계속 이어가는 거야. 그러면 수비 분산시켜서 동료한테 공간 만들어줄 수도 있고, 골키퍼 맞고 튀어나온 세컨볼을 밀어 넣을 수도 있죠. 자, 그리고 이재성 선수는 수비하는 상황에서도 계속 플레이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팀 수비수가 공을 뻥 걷어내, 그 볼이 상대 센터백 쪽으로 가. 그러면 그 주변에 있던 우리 공격수들은 압박을 조금 하더라도 무리하진 않아요. 어차피 그쪽에 수적으로도 불리하니까. 근데 이재성은 어떻게 해요? 플레이 계속 이어가, 멈추지 않아, 끝까지 따라가서 겁나 압박합니다. 그래서 결국 볼이 흐르고 그걸 발끝으로 찔러서 골 넣었잖아요. 지난 시즌 아우크스부르크전 때 기가 막혔다고요, 진짜. 자, 이렇게 멈추지 않고 플레이하는 습관이 빛을 발한 장면은 또 있습니다. 지난 시즌 보움전, 그때 오른쪽 측면에서 크로스가 왔고 이재성 선수가 그거 받아 먹으려고 몸을 던졌어요. 근데 상대 골키퍼가 쳐냈네. 그 볼이 마인츠의 왼쪽 풀백한테 흐르고 그게 바로 땅볼 패스로 연결됐고 이재성 선수가 골대 앞에서 그걸 돌려놔서 골을 넣었어요. 근데 여기서 이재성 선수가 쩔었던 게 뭐냐? 크로스 받으려고 몸을 날린 후에 볼이 우리 동료한테 흐르는 걸 보고 바로 다시 일어나서 내려왔어요. 그래서 패스를 받아 넣을 때 온사이드였던 거죠. 진짜 웬만한 선수였으면 여기 넘어진 상태에서 그냥 아쉬워하고 있었을 거야. 그러면 공이 자기한테 와도 옵사이드죠. 누가 이렇게 바로 일어나서 내려와가지고 볼 받을 준비를 합니까? 이재성 말고. 헤더. 이재성 선수 헤더 겁나 잘합니다. 일단 헤더 경합 성공률이 기가 막혀요. 유럽 5대리그 공미 윙어랑 비교했을 때 100분위가 94%, 그러니까 상위 6%란 얘기예요. 자, 그리고 이재성 선수는 그냥 헤더 경합하는 것뿐만 아니라 헤더 골도 잘 넣습니다. 홀슈타인킬에서 넣은 23골 중에 8골이 헤더, 마인츠에서 넣은 13골 중에 6골이 헤더. 자, 이재성 선수 키가 180이거든요 거의 저랑 비슷한데 우리가 막 키가 그 막 엄청 큰 편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재성 선수는 왜 이렇게 헤더를 잘할까요? 일단 잘라 들어가는 움직임이 기가 막힙니다. 상대 수비 뒤에 있다가 크로스 궤적 보고 짧을 것 같다 싶으면 순식간에 잘라 들어가. 이러면 그 수비수가 아무리 커도 볼을 따낼 수가 있죠. 그리고 점프력이 진짜 좋습니다. 한 발로 런닝 점프를 뛰든 두 발로 서전트를 뛰든 엄청 높아요. 그리고 뭐니뭐니 해도 헤더 스킬이 정말 좋습니다. 일단 임팩트 부위가 항상 이마 정면이죠. 볼을 어디에서 어떻게 돌려놓든 항상 여기에 맞춰. 여기 보세요, 평평하잖아. 그러니까 임팩트가 매번 안정적으로 되는 거죠. 근데 헤더 못하는 선수들은 임팩트를 옆통수, 관자놀이 이런 데 하죠. 여기는 좀 튀어나와 있고 또 좁아요. 그러니까 임팩트 할 때마다 이상하게 튀어나간다고. 그리고 헤더 못하는 선수들은 임팩트 하는 순간 목만 살짝 비틀죠. 임팩트도 이상한데 이렇게 깔짝대면 이게 정확하게 원하는 대로 갈 수가 있나? 근데 이재성은 어때요? 임팩트랑 동시에 목이랑 허리를 같이 돌려가지고 볼의 진행 방향을 바꾸죠. 목 힘도 좋고 허리 힘도 좋은데 그거를 다 같이 돌려가지고 힘을 실으니까 방향 컨트롤이 잘 되죠. 원하는 대로 쭉 가는 거야. 개선점, 저 개인적으로는 슈팅이 조금 더 개선될 여지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물론 최근 이라크전에서 왼발 무회전 대포슛은 쩔었죠. 그 슈팅이 놀라웠던 건 도움 닫기가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상체가 들려가지고 공이 뜨기 마련인데 개꽂혔죠. 이런 슈팅이 앞으로도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이재성 선수를 심층 분석해봤습니다. 이재성은 확실히 과소평가돼 있죠. 근데 과소평가돼 있는 걸로 자꾸 회자가 되면 평가가 점점점 높이 올라갑니다. 대표적인 예가 박지성, 토마스 밀러죠. 이제 누구도 과소평가하지 않아. 이제 우리 축구 팬들의 눈도 워낙 높아져서 이재성의 진가 많이들 알아보고 계십니다. 근데 아직 부족해요. 이재성 선수 특히 또 사람이 진국이죠. 칼럼 보면 글도 참 반듯하고 깔끔하게 잘 쓰시고, 또 독일에 직관 간 한국인 팬들을 경기 끝나고 자기 집에 다 데려가가지고 피자랑 떡볶이 같이 먹으면서 얘기도 하고, 어떤 선수가 팬들을 그 집에까지 모십니까? 정말 응원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클럽 가가지고 좋은 활약 계속 펼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또 다음 축구 컨텐츠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뿅! 안 좋은 일.